소개받은 영양실 박영미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엄마가 알아야 할 성장과 두뇌 발달을 위한 식단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성장 발달에 있어서 영양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적절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 영양소의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람직한 식사 습관과 식생활을 확립하기 위해서 영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 그 교수님께서 그런 성장 형태에 대한 것도 잠깐 언급을 하셔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잠시만,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앞에서 아이가 좀 신생아인 것 같아 많이 울어서 조금 아이를 달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시기별로 필요한 그런 이제 식사요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영아기, 그래서 신생아기 이후부터 이제 생후 1년까지 이제 연령이 해당이 되겠고요. 성장이 가장 빠른 기간으로서 식사에 있어서 그 좀 중점적으로 둬야 될 부분은 생후 1년까지는 모유수유를 권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생지부터 비타민 D, 그리고 생후 4개월부터는 철분 보충 또는 철분 강화 곡분 보충을 병행하도록 합니다. 만일에 그 모유 영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철분이 강화된 조제 분유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4개월 내지 6개월부터는 이유식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모유수유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영아에게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 되겠고요. 항체와 면역인작, 그리고 식품 알레르기나 과민성 피부질환의 발병률도 감소시키고, 성장 두뇌 발달에 필요한 필수지방산이 이제 잘못됐네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유수유는 많이 권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유식 진행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이유식은 우유를 먹이기 전에 이제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음식은 철분 강화된 시리얼, 쌀이나 보리 등을,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식품 알레르기를 미리부터 염려를 해서 이것저것 빼가지고 드시는 것은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식품을 시도를 해보시고요. 이유식을 시작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모유나 분유는 1살까지는 계속 먹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은 식품별로 제공 가능한 기간입니다. 자, 곡류는 소화되기 가장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유식 시작할 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야채는, 죽에다가 야채를 한 가지씩 첨가하도록 합니다. 호박이나 감자나 고구마, 양배추 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너무 향이 강한 것은 초기에 피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은 생후 4개월 이후부터, 그리고 신맛이 적은 사과나 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시고요. 귤이나 오렌지, 토마토, 딸기 같은 것은 생후 9개월이나 돌 이후에 섭취하도록 합니다. 과일 주스는 이제 완료기 이후에 섭취하고, 그 전에 시작을 할 때는 조금 희석해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육류인데요. 육류는 이제 생후 6개월 이후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소고기나 닭고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시는 거가 이제 무난하겠고요. 생선은 마찬가지로 6개월 이후부터 시작을 하는데, 흰살 생선부터 시작을 합니다. 붉은산 생선은 후기부터 시작을 하시고, 등푸른 생선은 돌 이후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란은 이제 노른자는 생후 6개월, 흰자는 돌 이후에 이제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제품은 플레인 요구르트, 치즈, 이런 것은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생우유나 액상 요구르트는 돌 이후에 진행을 하시고, 꿀도 마찬가지로 돌 이후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아기입니다. 만 1세에서 5세의 연령대고요. 골격과 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이때는 이제 충분하게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과 아연과 철분 공급을 높이도록 해야 됩니다. 단백질 근원 식품으로는 육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콩두부, 된장 이런 종류가 다 포함이 되겠고요. 칼슘으로는 우유나 뼈째 먹는 생선, 이런 뱅어포 이런 종류가 포함이 되겠고, 그밖에 이런 밀양 이런 무기질 같은 경우는 아까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던 그런 식품들에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챙겨서 아이한테 이제 식사를
식단을 이제 구성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뇌와 중추신경계의 발달을 위해서 오메가3 지방산과 DHA, 비타민 B1, B2를 충분하게 섭취해야 됩니다. 이제 뒷부분에 오메가3나 뭐 DH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유아 영양 섭취 기준입니다. 2005년도에 한국영양학회에서 이제 기준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보통 이제 5개월까지 이제 신장은 61.9cm, 체중 6.5kg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필요한 열량은 먹어야 되는 양은 600칼로리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두었고요. 6개월에서 11개월은 한 730칼로리 정도, 그리고 1세에서 2세는 1000칼로리, 3에서 5세는 1400칼로리 정도로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자, 다음은 학동기입니다. 만 6세에서 11세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제 심신의 성장과 발달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는 자칫 영양 불량이나 또는 너무 과잉 섭취로 인해서 건강장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식사요법에 중점적으로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활발한 신체 활동에 따른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겠고, 편식을 하지 않는지 또는 아침 식사를 뭐 거르거나 이런 편식이나 결식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식사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전한 식사 습관과 간식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치아 문제나 비만 같은 이런 것을 이제 예방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청소년기입니다. 만 12에서 18세에 해당이 되는데요. 영아기 이후에 급속한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11세에서 14세, 남자아이는 15세에서 18세가 열량 요구량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이때는 무기질 요구량이 증가가 되는데요. 골격이나 근육이나 내분비계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칼슘 요구량이 좀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근육 발달이나 혈액량이 많이 증가가 되고, 또한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월경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철분 요구량이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단백질 합성이나 면역 기능, 성장 발달 위해서도 아연 요구량이 증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 때문에 식사 습관이 불균형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생활이 불규칙하고 폭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밤늦게 먹는다거나 아침을 거르고 학교에 간다거나 이렇게 청량음료나 가공식품 또는 편의식품 같은 그런 의존도가 높아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량음료를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량음료는 인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섭취했을 때는 칼슘 흡수가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시켜줘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도록 합니다. 열량이랑 지방, 그다음에 소금기가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골고루 균형적인 식사를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기의 영양 섭취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활동량에 따라서 조금은 틀려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질문사항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편식은 왜 나쁜가요? 자, 편식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섭취하는 것만 말하는 건데, 우선 편식을 하게 되면은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편식 교정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자, 저희가 이 식품 구성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것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식단을 구성을 하시는데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식품 구성탑은 하루의 식사에서 어떤 식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 1층에는 곡류 및 전분류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가 가장 많이 이렇게 크기가 가장 크게 나와 있고요. 위로 쭉 올라갈수록 5층에 유지 및 그런 견과 및 당류가 나와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적은 양으로 섭취하는 거,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 충분한 양으로 섭취하는 거, 이렇게 각 층의 위치와 크기는 실제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양을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나쁜 음식들은 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아이가 먹는 간식에는 당분,
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 우유에서도 우유 200ml짜리 하나에서도 125칼로리 열량이 나타내고 설탕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각설탕으로 바꿔봤을 때 각설탕 한 3개 정도 섭취한 거랑 똑같은 분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유에는 설탕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뭐 단백질이나 무기질이나 좋은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콜릿도 그렇고 이렇게 콜라나 사이다 같이 이런 음료수 같은 경우는 아주 설탕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죠. 그리고 생크림 케이크 같은 경우는 칼로리도 높고 당분 함량도 상당히 많은 양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트랜스 지방산. 요즘에 뭐 TV 뉴스라든지 뭐 신문이나 많이들 이제 트랜스 지방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우선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상태의 식용유를 이제 고체의 지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주 해로운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섭취했을 때는 심혈관계 질환,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런 성인병에 이렇게 걸릴 이렇게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12월 1일부터는 이제 트랜스 지방산을 식품에 표기를 하자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회 분량을 기준으로 0.5g 이하로 들어있으면 트랜스 지방산이 0이다라고 표기를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1회 분량 기준으로 0.2g 이하다 그랬을 때는 트랜스 지방산이 무 이렇게 없다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1일 하루에 섭취 열량의 1% 이내로 트랜스 지방산을 제한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10세 전후에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한 1,800칼로리 내지 2,0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하게 되는데, 만약에 2,000칼로리라고 한다면은 하루에 트랜스 지방산은 2g으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아무래도 허용치가 좀 적어지겠죠. 만 1세에서 3세까지는 하루 허용치가 1.3g, 만 4세에서 6세까지는 1.8g, 만 10세 전후로는 2g 정도로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랜스 지방산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제품의 종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땡땡파이, 뭐 제품명을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초코파이 같은 경우 1회 섭취량 30g, 거기 안에는 0.25g의 트랜스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회 섭취량 기준으로 했을 때의 양이고, 보통 우리가 하나 이렇게 딱 먹었을 때 양은 35g인데요. 그걸 먹었을 때는 트랜스 지방산이 0.3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감자칩 같은 경우도 한 봉지 다 섭취했을 때 0.385g, 한 0.4g 정도. 그다음에 초코바도, 그리고 이런 과자 종류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트랜스 지방산이 0으로 표시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많이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허용치 이상으로 그러니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과자 튀길 때 트랜스 지방산의 양을 줄였다 뿐이지 그것을 대체한 기름은 포화지방산인 버터나 팜유 종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포화지방산도 심혈관계 질환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지방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자 종류나 이런 것은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섭취량을 좀 제한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영양제가 필요할까요? 뭐 시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타민 종류나 무기질이나 뭐 식이섬유, 유산균 음료 이런 다양한 영양제가 나와 있긴 하지만 다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을 한다면 사실상 필요하지 않겠고요. 오히려 잘못 섭취했다가는 이게 과잉 섭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발달에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수학과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복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발달, 그러니까 성장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은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이 있습니다. 자, 오메가3 지방산은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성분으로서 모유, 그리고 들기름, 그리고 등푸른 생선, 참치나 연어, 고등어 종류, 여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해서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성장 발육의 필수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콩기름이나 옥수수기름, 포도씨유, 그다음에 견과류,
우유, 그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지방산이라고 해서 그것만 딱 선택해서 먹는 것은 좋지가 않겠고요. 바람직한 섭취 비율이 있습니다. 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을 4 내지 10대 1의 비율로 섭취하자.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비율은 모유에 들어있는 비율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한 4번 내지 10번 정도 먹었을 때 요것을 한 번 정도 먹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을 이렇게 많이 섭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리할 때 조금 고려할 점은 갈비구이보다는 고등어 구이를 했을 때가 훨씬 더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조금 높겠고요. 시금치 같이 이런 나물 종류를 무치더라도 이렇게 들기름을 조금 사용했을 때는 훨씬 더 조금 오메가3 지방산 섭취 조금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섭취했을 때는 거의 함량이 없고 이렇게 고등어나 시금치 나물에 들기름을 첨가를 했을 때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말씀드렸던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성장과 두뇌 발달을 위한 식사 지침 해서 채소와 과일, 우유 제품을 매일 섭취하는 거가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 생선, 계란, 콩 제품을 골고루 여긴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이렇게 활동량을 늘리는,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균형 있게 섭취하도록. 그리고 아침을 거르고 먹지 않고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2끼 식사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침을 꼭 먹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들이도록 하고, 그리고 간식을 먹더라도 과자나 청량음료나 이런 것보다는 뭐 우유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조금 여기 오신 분들이 좀 더 영양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조금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몇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이런 데서는 어린이들이 그런 올바른 식사 습관을 하기 위한 그런 가이드가 많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영양 표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아이날신이나 이렇게 보건소에서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양 정보를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